자, 이번 시간에는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에러와 익셉션. 자, 우리가 이제 에러라는 말도 이제 자바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이 보게 되고, 익셉션이라는 단어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에러와 익셉션은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종료하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 죽었어. 익셉션이 발생해서 프로그램 죽었어.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에러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로는 컴파일 에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런타임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는 컴파일 시 발생하는 에러예요. 그래서 컴파일이 실패하게 되면 아예 실행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실행하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서 죽는 경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런타임 에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바에서는 실행 시 두 가지 형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에러가 있습니다.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오류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써도 프로그램이 종료가 안 되게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메모리가 부족한 원인을 해결해 줘야 돼요. 메모리를 늘리든지 아니면 뭐 과도하게 메모리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고쳐서 프로그램을 재작성해서 실행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중간에 멈추게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익셉션이라는 게 있는데, 예외 처리를 통해 수습할 수 있는 덜 심각한 오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그 익셉션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렇게 동작하도록 해 라고 프로그래머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바 기본책에 나와 있는 오류를 제어하는 거는 뭐냐면 익셉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러, 메모리 부족,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 자바 성능을 어떻게 하면 성능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자바 프로그램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덜 쓰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외 처리란 뭐냐? 제가 exception 1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자, 이 예제를 한번 제가 인텔리제이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자, 이그잼 exception 1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고, 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exception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exception object 1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divide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어때요? 정수값 두 개를 받아들여서 i를 k로 나눈 나머지 값을 value에다 넣어줬죠? 그리고 그 value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객체를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어요. exception 메인 메소드에서 exception obj1 exobj는 new exception obj라고 해서 요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변수명 .divide에서 이 메소드를 호출해주는데 10과 0을 넣어줬네요. 10과 0 말고 5를 한번 넣어줘볼게요. 10과 5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과 5가 들어가니까 1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밸류가 2가 될 테고, 밸류가 리턴되니까 2가 출력될 것 같아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2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제가 뭐라고 할 거냐? 10과 5가 아니라 0을 한번 넣어볼게요. 0을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빨갛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오류가 나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류가 났구나 끝 이러시면 안 되고, exception 1에 자바 12번째 줄에서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i는 10이고 k는 0이잖아요. 자, 0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수학에서 0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0으로 나누게 될 때 자바 버추얼 머신이 너 0으로 나눌 수 없어. 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여기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어떤 객체를 만드냐면 아스메틱 익셉션이라고 불리는 요런 객체를 만듭니다. 0으로 나눴을 때 0으로 나눌 수 없거든? 우선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아스메틱 익셉션이라는 걸 발생해서 프로그램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가 출력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익셉션 핸들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익셉션 예외 처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외 처리를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try catch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y라고 불리는 요 블럭에다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적어주시고 이 코드에서 어떤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익셉션을 처리해주는 로직을 catch라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캐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익셉션 명을 적어주게 되면 만약에 코드 1에서 익셉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해당 익셉션으로 밑에 줄을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 해당 익셉션과 관련된 캐치 블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럭이 실행되고 끝나게 돼요. 자, 이게 트라이 캐치인 거예요. 즉 여기서 발생한 익셉션을 캐치, 잡아라. 잡아서 요 블럭에서 처리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았던 예제에다가 이 트라이 캐치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방금 전에 이 12번째 줄에서 이 아르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적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제가 트라이라고 해주고 이 블록에서 익셉션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라이라고 해주고 캐치 한 다음에 발생하는 익셉션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발생하는 익셉션 클래스명을 적어주고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뭐랬어요. K가 0이면 0으로 나눴을 때 요 인스턴스를 객체를 만들어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즉 인스턴스를 누가 만들어줘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요 익셉션 객체를 만들어서 익셉션을 짜놓고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도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생한 인스턴스를 잡기 위해서 타입명 적어주고 발생한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ex라는 변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 여기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도 출력해 볼게요. ex.toString에서 얘가 무슨 값을 갖고 있는지 문자열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처럼 빨갛게 에러 나고 죽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나왔고 자, 요 ex가 갖고 있는 문자 값을 출력해줬더니 이 exception 클래스명이랑 by 제로라는 게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value는 현재 무슨 값이었냐면 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value 0을 리턴해줬기 때문에 이 value는 0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을 0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질문. 10을 0으로 나누면 결과가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수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10을 0으로 나누면 결과가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10을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10은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10은 0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가 지금 근데 밸류가 뭐가 나왔어요? 10을 0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메소드에다 값을 넣어줬더니 밸류가 뭐가 나왔습니까? 0이 나왔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처럼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훨씬 나은 결과다 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0으로 나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0을 출력을 해줬다는 건
얘가 0을 리턴해줬다는 건 그 0을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0으로 나누면 안 되는 건데. 0을 리턴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에러 나는 것보다도 못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아까처럼 에러 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잘못된 값을 리턴해줌으로써 그게 계산식에 다른 계산식에 사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돈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머니, 돈과 관련된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차라리 익셉션 발생하고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처리했을 때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 자, 이 클래스는 A라는 사용자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런 A라는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를 B라는 사용자가 A라는 사용자가 만든 이 클래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얘가 값을 시스템.out.println을 출력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이 B라는 사용자는 원했을까요? 안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용자가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이렇게 A라는 클래스는 이 클래스가 재사용되길 원했다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리눅스 철학 이야기 했을 때 되도록이면 무소식이 회소식이다 이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즉, 이 클래스가 재사용되길 원한다면 아무 값이나 출력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0으로 나눴을 때 엉뚱하게도 0을 리턴하게 해서 아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출력하게 한다. 이런 문제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 예제 실행하면 어떻게 됐어요? 디바이드에 10,0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넘겨주면 밸류는 0이고 10을 0으로 나누니까 이 부분에서 익셉션이 발생한다고 했었죠?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즉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 캐치 부분으로 가게 되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가 출력되고 이 밸류는 자, 이 i를 k로 나눌 때 익셉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밸류에다 값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밸류는 기본적인 0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0을 리턴해주고 0을 출력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10을 0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0이 나왔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죽지 않아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예외 떠넘기기예요. 스로우스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예외를 떠넘기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만들 때 리턴 타입, 메소드명,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아규먼트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해서 메소드 블럭이 나왔었는데 이 메소드 블럭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스로우스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익셉션 클래스명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외 떠넘기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외 떠넘기기 방법을 직접 코드에다가 한번 넣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작성했던 예제를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만들었던 예제가 네. 클래스명이 exception 1이었나요?
이게 안 보이죠? 자, 여기 있네요. exception 1이란 클래스가 있었는데, 자, 이 예제는 직접 exception을 처리해 줬었는데요.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exception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0으로 나누게 되면,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exception을 이 divide 메소드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 divide를 호초라는 쪽에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떠넘기냐면, 여기다가, throws arithmetic exception,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초란 쪽에다가 그대로 떠넘기겠다, 던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divide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exception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캐치 해준 다음에 arithmetic exception ex 해주고 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소드를 만든 사람은 다음처럼 이제 자바 독주 성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i를 k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적어주고, 지금 보면 자바 독주 성문 보시면 throws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메소드는 요 exception을 발생한다 라고 이제 자바 독주 성문에다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클래스를 A라는 사용자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바 독주 성문을 이용해서 API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Shift 키를 제가 2번 누르라고 했었고, 여기다 이제 Generate Java 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메뉴가 뜨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뭘 추가해 볼 거냐면 로컬에서 익셉션으로 되어 있는 클래스들 패턴에서 저희가 만든 클래스 중에 요 exception 클래스를 include 포함시켜 볼게요. 포함시켜서 요 my java 독이라는 폴더에다가 자바 도큐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바 도큐멘트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인덱스를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클래스 목록이 나오는데 exception 1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런데 exception 1이라는 클래스만 있고 지금 제가 만든 거 보면은 exception 1은 퍼블릭한 클래스인데 얘는 디폴트 접근 지정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exception obj라고 불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자바 도큐멘트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필요도 있냐면 얘를 별도로 퍼블릭한 클래스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은 요 exception 1에 있는데 리팩터를 해서 이동시켜줘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드래그해서 제가 여기다 src다 이렇게 따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src 폴더에다가 클래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이제 exception obj 1.java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이제 클래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public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public 클래스 제가 바꿔주고 다시 generate java 독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주는데 어떤 클래스냐? 패키지는 디폴트 패키지인데 얘랑 두 가지였죠. 두 가지를 include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바 도큐멘트를 다시 만들어 보면 만들어진 도큐멘트에서 인덱스 부분을 보면 이게 divide 메소드가 나오네요. all 클래스를 누르니까 이제 exception obj 1도 나오죠. 그래서 눌러보니까 얘가 갖고 있는 메소드 divide 메소드가 나오는데, 이 divide 메소드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public int divide인데 뒤에 보면 뭐가 적혀 있냐면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클래스를 A라는 사용자가 만들었다고 쳐보자 이거예요. 그럼 A라는 사용자는 이 클래스에 해당되는 API 도큐먼트를 제공해 줄 텐데,
그럼 이 도큐먼트를 보면 이 메소드가 뭘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 익셉션을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이 클래스가 오류 없이 실행되게 만들려면 트라이 캐치로 묶어주고 이 메소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르스메틱 익셉션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오느냐? 0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즉 이 메소드에서 아르스메틱 익셉션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서 익셉션 처리를 했기 때문에 0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올바른 출력이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했었으니까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건 밸류에 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된 거고 밸류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에서 익셉션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제보다 훨씬 문제없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익셉션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익셉션은 어떤 익셉션으로 나누냐면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게 있고 체크드 익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런타임 익셉션은 뭐고 체크드 익셉션은 뭐냐? 우리 상속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동차를 상속받으면 다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여러분들. 트럭이 자동차를 상속받고 있고 버스가 자동차를 상속받고 있다면 트럭도 버스도 다 자동차로 부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익셉션에서 말하는 런타임 익셉션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불리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으면 다 런타임 익셉션이에요. 런타임 익셉션이란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익셉션은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요 아르스메틱 익셉션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얘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누굴 상속받고 있냐면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즉 이 클래스도 런타임 익셉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크드 익셉션은 뭐냐? 체크드 익셉션은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지 않은 요 기본적인 이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는 애들을 다 체크드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처럼 이런 상속 관계를 가져요.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는 IO 익셉션은 체크드 익셉션입니다. 그러니까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는 애들만 다 런타임 익셉션이고 그 나머지는 다 체크드 익셉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런타임 익셉션과 체크드 익셉션의 차이점은 뭐냐?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자, 요 exception obj1이 메소드가 뭘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메소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exception이 얘가 발생하지만 try catch를 안 해도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오류가 발생하냐면 실행해 보면 자, 이 divide 메소드가 arithmetic exception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가보면 요 i를 k로 나눴을 때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처리해주지 않으니까 실행 시에 오류가 나면서 종료되거든요. 이렇게 실행 시에 오류가 나서 죽게 만드는 익셉션을 런타임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에러가 나서 죽는데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알 수 있는 방법은 API를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오류 나는 걸 보고 아 이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익셉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라이 캐치 익셉션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런타임 익셉션은 어떻다? 실행 시에 발생하는 익셉션이다. 그래서 익셉션을 처리를 안 해줘도 컴파일도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체크드 익셉션은 뭐냐? 제가 이렇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자바 IO를 배울 때 배우게 될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건데요. 자, 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쓰는 이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스 이름은 exception4고요. 메인 메소드를 갖고 있고
자, 여기에서 제가 파일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할 거예요.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new 파일 인풋 스트림 해주고 생성자 안에다가 exception 4.java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줬습니다. 작성해줬는데 어디서 에러 표시가 나냐면 이 생성자 부분에서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마우스 컷을 갖다 대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러 메시지가 뭐예요? unhandled exception 이란 말이 나오죠? exception 처리를 안 해줘서 컴파일 에러가 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자, 요 안을 들어가 볼게요. 파일 인풋 스트림 생성자를 보면은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받아들이는데 무슨 exception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은 뭐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은 IO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고 IO exception 안으로 들어가 보면 IO exception은 또 그냥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거든요. 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파일 not found exception에서 인텔리제에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아이콘 같은 게 있거든요. 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 클래스가 위치하고 있는 경로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이어그램스란 메뉴가 있고 쇼 다이어그램이란 메뉴를 눌러주면 이 클래스의 상속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이어그램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은 IO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고 IO exception은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상속관계를 보면 뭐가 없어요? 중간에 런타임 exception이라는 게 없죠? 이렇게 중간에 런타임 exception이 없는 것을 우리는 체크드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드 exception은 얘가 exception을 발생한다고 돼 있다면 그 exception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exception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반드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실 때 캐치해 주시고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게 아까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한 것이 있으면 그걸 try catch로 묶어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try catch로 묶기 싫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냐면 아까 떠넘기기 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try catch를 하기 싫으면 이 메소드 뒤에다가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파일 not found exception 이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이 메소드를 호출한 쪽에다가 이 exception을 처리해줘 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는 이 메인 메소드를 누가 실행해줘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실행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exception이 발생하게 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은 나한테 이걸 떠넘겼어? 그럼 나는 처리 안 해줘. 우선 그냥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 뒤에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자바 버추얼 머신한테 떠넘기면서 그냥 죽어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하튼 트라이 캐치로 감싸줘서 해줘야지만 컴파일 에러를 막을 수도 있고 메소드 뒤에다가 이렇게 exception 발생하는 exception을 적어줘서 컴파일 에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는 exception은 여러분들이 처리를 안 해줘도 컴파일 잘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는 체크드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리해주지 않으면 컴파일 자체가 오류가 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exception도 클래스니까 여러분들만의 exception을 만든다면 런타임 exception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체크드 exception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exception 클래스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상속받아서. 그럼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게 좋으냐? 체크드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해서 미리 이제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체크드 exception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체크드 exception은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체크드 exception이 너무 많아지면 너무 처리하는 게 귀찮아져요. 귀찮아지고 사용자한테
굉장히 이제 강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고 있는 익셉션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이제 그 익셉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제시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알아서 익셉션 처리해주도록 해주는 게 여러 면에서 나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 아니까 나중에 한번 직접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는 게 훨씬 편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중 익셉션 처리라는 예제예요. 자, 이거 무슨 예제냐? 직접 예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셉션 6이란 예제인데요. 일단 이거 주동문 처리하고. 자, 이거 실행하면, 여러분들 질문이에요. 이 예제를 실행하면, 몇 번째 줄에서 에러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무슨 익셉션이 발생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레이, 배열인데, 얘는 무슨 배열이에요?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배열이 만들어지고, 밸류는 배열인데, 아직 이제, 배열은 배열만 선언되어 있고, 아직 아무것도 참조가 안 되는 상태죠. 자, 그 상태에서 밸류 0은 이 밸류 0이라는 배열 안에다가 뭘 넣어줬습니까? 어레이 0번째 나누기 어레이 1번째로 어레이 0번째 있는 값을 어레이 1번째 값으로 나눠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를 0으로 나눴으니까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서 아르스메틱 익셉션 이런 게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9번째 줄로 건너뛰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요 A, 이 익셉션이 갖고 있는 문자열 값이 출력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0으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10번째 줄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자, 4,2라고 했어요. 이러면 어디에서 익셉션이 발생하게? 네. 답이 없으셔서. 어레이는 4,2라고 하면 어디서 에러가 날까요, 여러분들? 잘 될 것 같아서? 네. 자, 지금 보세요. 4를 2로 나누면, 자, 지금 어레이 0번째는 4고, 어레이 1번째는 2잖아요? 그러니까 4를 2로 나누면 2 값이 될 텐데, 밸류의 0번째는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밸류라는 배열은 너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밸류는 배열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의 0번째 걸 0번째에다 넣어줘라라고 하면 얘 자체가 널이니까 널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하죠. 자, 이건 어디서 실행되냐면 4를 2로 나눠서 밸류 0에다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이 밸류 0이라는 게 밸류 자체가 널을 참조하니까 널에다 집어넣을 수 없어. 우선 이 부분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값을 집어넣을 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캐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널 포인트 익셉션은 없죠? 근데 익셉션은 모든 익셉션의 최상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 널 포인트 익셉션도 익셉션 EX라는 변수가 가리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조상 타입으로 후손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 있다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EX가 어떻게 돼요? 널 포인트 익셉션을 참조하게 되고 여기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게 출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오류를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0번째에다 값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new 인티저 1 방에 하나짜리는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설마 0번째 넣어준다고 해서 배열을 선언할 때 0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0개짜리 방이니까 넣을 수 있는 곳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1이라고 해줘야 방이 하나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배열은 인덱스의 시작은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행해 주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에러가 안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네, 에러가 안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 지금 0번째, 1번째라고 했는데 얘를 이렇게 지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실행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레이는 배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0번째 거를 0번째는 4인데 1번째가 있어요, 없어요? 1번째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레이 범위를 벗어난 거거든요. 어레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 첫 번째를 이렇게 참조하게 될 때 어레이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건너뛰어서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만 써줘도 될 건데 이거 없어도 된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익셉션 처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실행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익셉션은 모든 익셉션의 조상이니까 어떤 익셉션이 발생해도 얘가 다 가로채서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익셉션과 이 익셉션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리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지금이야 system.out.println으로 그 어떤 익셉션이 나왔는지 결과만 출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어떤 익셉션이냐에 따라서 내가 특별한 코드를 작성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한 종류에 따라서 그 오류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배열을 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배열에다가 배열을 인덱스를 더 키운 더 큰 배열을 할당해 줘야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오류가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수학적 관련된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익셉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코드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적인 프로그램 짠다고 한다면 내가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에 대해서는 처리해 주는데 또 다른 익셉션이 발생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미처 모르는 익셉션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익셉션을 적어서 그걸 처리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좋고요. 잘 모를 때만 모든 최상의 부모 클래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익셉션의 최상위 조상인 익셉션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코드가 있는 게 좋다. 이 정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용자 정의 익셉션이에요. 사용자 정의 익셉션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직접 나만의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처럼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 상속받으면 돼요. 그래서 public class my exception, extends runtime exception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직접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my exception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my exception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자, 얘가 누굴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런타임 익셉션만 상속받게 되면 얘는 런타임 익셉션이 갖고 있는 걸 모두 물려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도 이렇게만 만들어도 그냥 my exception이라는 익셉션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익셉션을 객체를 사용할 때는 뭔가 오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거나 오류 메시지나 아니면 발생한 익셉션을 감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뭘 해주느냐? 생성자를 만드는데 기존 런타임 익셉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성자 중에서 이렇게 문자열을 받는 생성자랑 그 다음에 스로우블 이 두 가지 생성자를 많이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해줘요? 내가 메시지만 전달해주게 되면 문자를 전달해주게 되면 이 런타임 익셉션 부모한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 스로우블은 익셉션의 또 부모거든요. 스로우블을 받아들게 되면 그것을 슈퍼에다가 넘겨주고 있어요. 스로우블을 받는다는 거는 여기에 누가 올 수 있다는 거냐면
또 다른 익셉션이나 런타임 익셉션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아니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나는 또 다른 익셉션을 감싸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익셉션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문자를 받거나 다른 익셉션을 받아서 그걸 감싼 익셉션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보았던 나눗셈하는 예제 있었잖아요. 그거를 사용자 정의 익셉션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익셉션 7이라고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볼 텐데 자, 지금 보면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아까 우리 나누기 하는 메소드 있었잖아요. 디바이드란 메소드인데 i와 k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try catch로 어떻게 해주고 있냐?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거가 이제 얘가 가로채고 여기에서 뭐 했어요? value는 i 나누기 k 이 부분을 try catch로 감싸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throw에서 by exception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했죠. 자, 원래 i 나누기 k라고 해주게 되면 k가 0일 때는 0으로 나눌 수 없을 때 누가 익셉션 객체를 만들어 준다고 했었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요 아르스메틱 익셉션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스로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버추얼 머신이 스로우 해줘서 그걸 캐치로 받아들이는데 그걸 캐치로 받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해주느냐? 이번에는 프로그래머가 my exception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new로 생성을 해준 다음에 스로우 해준 거예요. 즉 자바 버추얼 머신이 여기에서 스로우 해준 것을 프로그래머가 다시 받아가지고 프로그래머가 만든 my exception으로 다시 exception을 재생성해서 발생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발생한 것을 디바이드를 호출해주는 쪽에다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스로우스 my exception으로 넘겨줬더니 그럼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익셉션을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my exception이라는 걸. 그래서 어떻게 돼요? try catch에서 아까는 arithmetic exception이 얘가 발생했었으니까 그걸 처리해줬지만 이번에는 my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사용자가 만든 my exception을 catch로 감싸서 실행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사용자 정의 exception과 throws라는 걸 사용한 예제가 됩니다. 그럼 이런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할까? 네, 대부분 책에서 이렇게 비슷한 예제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좀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런 방식을 쓰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도움이 되는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뭐 다양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myutil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myutil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myutil이라는 클래스가 메소드가 여러 개가 많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메소드도 있고 b라는 메소드도 있고 c라는 메소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용한 메소드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각각의 메소드 안에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라는 건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B라는 메소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다른 사람이 만든 클래스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구현해놨다고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A라는 메소드는 다양한 클래스를 사용하니까 이 다양한 클래스도 뭘 발생할 수 있겠어요? 이 다양한 클래스들도 얘가 뭘 발생하냐면 다양한 익셉션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A라는 메소드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클래스가 다양한 익셉션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다가 이 메소드를 만든 사람은 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익셉션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직접 처리하지 않고 싶으면 여기다 throws 해주고 나서 이 A 메소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익셉션에 대한 이름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다 메소드를 선언할 때 다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A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A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try 해주고 catch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exception의 개수가 4가지라면 원래 catch 문장이 이렇게 4번이 나오면서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A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A 메소드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모든 exception에 대한 것을 캐치해서 처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귀찮잖아요? 그래서 myutil이라는 클래스를 만든 사람은 my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A라는 메소드 안에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준다? A라는 메소드 안에서 try 한 다음에 캐치해주고 나서 여기서 다양한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댔잖아요? 그럼 이거를 exception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양한 exception이 발생하면 그때 exception이 발생한 캐치로 받았다면 이 안에서 throw 한 다음에 이 my exception으로 바꿔서 new my exception으로 여기 생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서 다시 한번 그려드린다면 이렇게 A라는 메소드 안에서는 다양한 클래스를 사용하는 코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try 해주고 catch 해준 다음에 exception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exception들이 여기로 다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throw new my exception. 그래서 이제 설명 이렇게 적어주면 다양한 exception이 뭐로 바꿔지는 거냐면 이 하나의 exception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 뒤에다가는 throws my exception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요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exception들이 하나의 exception으로 바꿔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줘요? A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try 한 다음에 얘가 이 exception만 발생하니까 캐치해서 my exception my 이런 식으로 exception 처리해주게 되면 사용하는 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뭐냐? 사용자 정의 exception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디바이드 메소드는 아르스메틱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my exception으로 감싸서 바꿔서 처리해줬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my exception만 처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